안녕하세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항상 연구하는 강사, 파고다 서면 더 센 토익 RC 담당하고 있는 최혜령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10월 24일 정기 토익 다들 접수하셨나요? 자, 오늘은 10월 24일 정기 토익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점을 낼 수 있게 선생님이 짧은 강의를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학습하시고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 대박 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파고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일단 특강 메뉴 찾으시고 특강 메뉴 아래 토익 시험 대비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면 문제팩이 있는데 이 문제팩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15분 정도 재시고 문제를 먼저 풀어두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자, 시간이 안 되셔서 문제를 미리 못 푸실 때는 강의에 완전 집중하셔서 같이 풀면서 가시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푸셨다는 전제로 저는 강의를 할 테니까 자, 문제 푸시고 풀이 강의 들으시고 오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파트 5, 6, 7 순서로 될 거니까 쌤 수업도 5, 6, 7 순서대로 갈게요. 자, 첫 번째 파트 5 문제인데 여러분들 파트 5 같은 경우는 그 해석만 잘한다거나 아니면 문법 파악만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문법 파악으로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접근을 하고 끝까지 갔을 때 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때는 해석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오늘 10문제 풀 때 집중하세요. 자, 문법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해석으로 확인하고. 자, 1번 문제 가보실게요. 1번 문제는 자, 보기를 보시면 보기가 자, 같은 단어의 다른 품사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같은 단어의 다른 품사인 경우에는 내 밑줄의 자리가 중요하단 말이야. 밑줄로 먼저 가시는데 일단 1번 더 뒤에 밑줄이에요. 근데 delivered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 delivered는 동사가 아니라 뒤에서 수식하는 말. 근데 쌤 이게 동사가 아니고 수식하는 말인지 어떻게 아나요? 자, 이게 만일 동사였으면 뒤에 목적어 꼴이 따라 나왔을 텐데 목적어가 없어요. 없으니까 얘는 PP꼴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애. 그러면 수식어 표시하시고 자, 전치사가 나오면 항상 뒤에 명사를 찾아서 괄호로 묶으세요. 수식어. 전치사가 나오면 항상 뒤에 명사를 찾아서 괄호로 묶으세요. 수식어. 이해하셨죠? 그럼 나는 지금 한 개 밑줄이 있는데 수식어 다 버렸더니 뒤에 동사인 are이 나왔어. 그럼 내 밑줄은 주어네, 그러니까 명사네까지 순식간에 가셔야 돼요. 자, 명사니까 여기서 팁은 명사일 때 명사를 먼저 고르시면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명사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면 명사가 절대 아닌 보기를 먼저 속어.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D 같은 경우는 동사니까 1순위로 탈락하게 될 거고, 그러면 쌤 명사가 이제 3개나 있는데 이제 어떻게 풉니까? 명사가 3개일 때는 그러면 쌤 해석할까요? 괜찮은데 명사가 3개일 때는 이 명사들의 수를 먼저 따지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방법. 이해하셨죠? 그럼 봐봐. A, B, C에 분명히 명사가 3개나 있는데 나는 동사가 R이 나와 있으니까 R은 복수랑 쓰는 I라서 또 C는 탈락되게 돼요. 자, 여기서 하나의 보기만 남으면 좋은데 다시 2개가 남았어. 이때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로 답이 결정 날 때도 많은데 수로 결정 안 나오고 2개가 남았을 때는 어떡한다? 마지막은 해석. 문법으로 확인하시고 끝까지 갔을 때는 해석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2개 놔두고 해석하는 문제. 이해하셨죠?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나는 밑줄이 주어였는데 delivered라는 수식어가 있었어. 근데 deliver 같은 경우는 1번은 배달 가는 거, 배달하다. 2번 같은 경우는 전달이에요. 근데 이 2개 중에 A, B 2개 중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speaker은 사람이잖아. 사람을 배달하거나 전달하다는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speakers 탈락하면 답은 A. 그리고 단어 아시는 분들은 deliver a speech를 알고 계셔야죠. deliver a speech 하면 뜻이 뭐다? 연설하다. 그러니까 되어진 연설, 전달된 연설. 이 맞겠죠? 그래서 답은 A.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A 찍으시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내 답이 맞는지 확인할 때는 조금만 해석해 볼게요. 자, G사의 J씨에 의해서 전달된 연설이 지금은 우리의 홈페이지 가면 있다더라. 끝. 확인하셨죠? 자, 일단 명사가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푼다? 되도록이면 문법으로 최대한 소거를 하시고 끝까지 갔을 때 내한테 보기가 2개가 남아있을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뭘로 간다? 해석.
되셨나요? 1번 문제 명사의 수 문제였습니다. 수 플러스 해석 문제. 되셨죠? 그리고 2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2번은 자, 또 자리 맞추기 문제예요. 그러면 2번 문제를 봤을 때는 또 구조 분석 먼저 하시는 거예요. 주어는 피백화점. 됐죠? 동사는 has. 자, has 뒤에 근데 형광펜으로 여기 딱 체크하실게요. various란 단어가 나왔는데 얘는 무조건 문법이 더 우선인 단어예요. 물론 의미도 중요하지만 얘가 뜻이 다양한인데 다양한이란 단어라서 뒤에 복수 명사만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various가 나왔을 때는 뒤에 무조건 복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름, 서머 복수가 아니야. 잡, 일자리도 복수가 아니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가로치기로 했잖아요. 그럼 나한테 남아있는 옵션은 밑줄밖에 없는데 밑줄에 various에 해당되는 복수 명사가 무조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A, B, C, D 중에서 자 복수 명사를 찾는다 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답은 D. 그리고 잡 오프닝은 또 아는 단어죠. 잡 오프닝, 일자리, 공석. 자 여기서는 various 뒤에 복수가 무조건 필요하니까 답은 D밖에 될 수 없어. 찍고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원래는. 근데 자신이 없다거나 완벽을 기하고 싶으면 해석 조금 하셔도 되는데 백화점이 가지고 있다. 다양한 여름 일자리. 근데 그 일자리가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여름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해석에 지장 없으니까 확인하시고 안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시험장 가셨을 때 various가 나왔으면 뒤에는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사실 various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쌤이 여기서 various랑 동의어로 쓰이는 그러니까 복수만 받는 복수만 꼭 필요한 그런 형용사들을 골랐는데 자, many는 다들 아실 거고 various 금방 배웠고 이해하셨죠? 그 다음 multiple 외우셔야 돼요. multiple은 뜻이 다수의이니까 뒤에 복수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several도 몇몇이니까 뒤에 복수명사가 와야 되는 형용사. 마지막 numerous는 수가 많다는 수많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꼭 복수명사가 와야지만 되는 단어들.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이런 단어들이 보이면 뒤에 내가 복수명사를 꼭 채워주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여기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메모 꼭 하세요. 자,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를 만났어. 근데 얘는 R이라는 비동사 뒤에 밑줄이 나왔어요. 안 나오는 달 없고 매달 출제되는데 학생들이 여기 푸는 것을 잘 못해. 이유는요. 자, 메모하세요. 비동사 뒷자리는 이름이 보어라고 부르는데 이 보어란 아이가 선택 옵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선택 옵션을 다 깔아놓고 공부하셔도 상관없는데 시험 칠 때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아이들 위주로 우선순위대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답을 찾고 넘어갈 수 있게. 그래서 보어 자리 문제가 나왔을 때는 1번은 무조건 순수 형용사를 먼저 찾으세요. 어미가 형용사인 아이들 1번, 2번은 어미가 ed 또는 ing로 끝나는 이런 거 분사꼴 형용사라고 하죠. 자, ed, ing 꼴 형용사를 찾으시고 되셨죠? 그 다음 3번 옵션이 명사예요. 그럼 보어 자리네 하고 보기를 딱 봤는데 사실은 A, B, C, D의 C는 부사니까 가능성이 제로. 그치만 나머지 세 개는 다 가능성이 조금씩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푸는가 할 때 우선순위 적용.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보기들 볼게요. 자, 부사 빼고 형용사, 명사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명사는 가능성이 쌤이 3순위 적다고 했으니까 형용사가 지금 보기에 2개 있는 케이스예요. 자, 오늘 선생님이 이 문제를 준비한 이유는 일단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 우선순위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우리의 사는 형용사가 2개가 나와버렸다는 거지. 순수 형용사 2개. 그럼 문법으로 접근했는데 또 나한테 선택 옵션이 2개가 남았다. 그땐 어떡한다? 해석. 이해하셨나요? 요까지 빠르게 가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A, B 2개만 두고 해석하는 문제. 자, 뜻 한번 볼게요. A번의 confident도 순수 형용사인데 얘는 자신감 있는, 확신하는 이란 뜻이고 그 다음 B번에 있는 confidential 같은 경우는
기밀, 비밀의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둘 다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은 해석 문제예요. 자, 가볼게요. 맨 처음 주어 entrepreneur 기업가 근데 충분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대요. 자, resource라는 단어 정리하실 텐데 1번 정보 2번 자원 3번은 진짜 자금, 돈. 이해하셨어요? 셋 다 많이 나온 뜻이에요. 정보, 자원, 자금인데 지금은 돈. 그러면 해볼게요.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는 근데 기업가가 주어인데 기업가가 기밀이다 해석 안 되죠. 기업가는 자신 있다, 확신을 가진다. 근데 자기들의 능력에 대해서 근데 그 능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론칭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론치할 수 있는 나는 자신 있어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A, B 중에서는 해석으로 골라야 되고 답은 당연히 confident가 되는 것. 대신에 두 가지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둘 다 순수 형용사입니다. 됐어요? 형용사가 두 개면 우리 뭐 한다? 해석. 됐죠? 그럼 자, 이 다음은 우리가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 자, 형용사가 여러 개 나오는 단골 보기들. 되셨나요? 그러니까 같이 나오고 같이 나오고 같이 나오고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이 같이 나오면 순수 형용사 보기 두 개 있는 옵션이니까 뭐 해야 된다? 해석. 자,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특히 respect 같은 경우는 형용사 꼴이 4개나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중에 2개는 같이 나와요. 그리고 respect은 우리 존경, 존중이란 뜻인데 네 번째에 있는 respective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뜻이 아니라 따로따로 각각이란 뜻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단어 뜻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가셔야 돼요. 이건 메모하셨다가 여러분들 단어 뜻으로 푸는 문제로 나올 테니까 형용사 어휘 문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그 다음 자, 우리 4번 문제는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4번 문제 별 치시고 해볼게요. 자, A, B, C, D 보기가 또 자리 맞추기 문제니까 나는 자리 맞출 수 있는 근처 힌트를 찾는 건데 앞에 from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쟤는 전치사.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고 명사는 찾아보니까 비즈니스 액티비티스란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앞에 new는 형용사. 여기 밑줄이 있는데 자, 이 밑줄은 자, 형용사 앞이니까 선생님 이 자리 부사 아닙니까? 맞아요. 부사가 들어가서 형용사를 꾸미고 이 형용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근데 형용사가 여기 들어가서 이 형용사 역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포맷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부사 또는 형용사만 보기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지금 우리 보기는 또 부사랑 형용사가 같이 나왔다는 거지. 자, 자리상 부사도 형용사도 돼요. 가능성은 50대 50. 그러면 이제 빚이 남았을 때 어떻게 푼다? 또 해석. 되셨나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해석을 해볼 텐데 토탈이 만약에 들어가면 형용사니까 자, new가 아니라 뒤에 있는 액티비티를 꾸며야 돼요. 총 활동. 그리고 totally가 들어간다면 얘는 부사니까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미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럼 봐봐. totally 완전히 새로운 과 총 활동 중에 어떤 게 맞는지로 가는 거지. 근데 사실은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은 totally new는 세트처럼 같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단어를 알고 계시면 처음부터 C가 먼저 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가능성은 부사도 형용사도 둘 다 가능성이 있고 1번. 그래서 우리는 해석으로 풀어야 된다. 2번. 근데 내가 어휘가 좀 머릿속에 많이 있는 경우에는 답이 될 만한 단어가 조금 더 빠르게 보이기 때문에 따라가시면 조금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어요. 자, totally new 하면 완전히 새로운. 가볼게요.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레인지 동사로 범위가 이만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from A to B가 따라 나오는데 from A가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활동. 그러니까 이제 막 론칭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활동도 있고 to B는 비즈니스의 확장이에요. 근데 기존에 있던 튼튼한이거든. 기존에 있던 회사들이 확장하는 서비스도 해주고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활동도 한다.
두 가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비스의 레인지에 들어간다는 해석. 자, 전문장 해석으로 풀긴 했는데 totally new의 단어를 아신다면 조금 더 빠르게 답으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단어 꼭 체크하셔서 암기하실게요. 자, 다음 5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자리를 또 먼저 살펴야 돼요. 앞에 on이 있고 뒤에 company 명사가 있으니까 자, 명사 앞에는 당연히 무슨 자리다? 꾸미는 형용사거든요. 그럼 형용사야. 그러면 이때도 순수 형용사가 있고 아니면 ed 또는 ing 분사꼴 형용사들이 있어서 같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같이 나온다면 순수 형용사를 우선으로 찍으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 보기에는 동사, 순수는 없고 ed, ing가 나와 있는 상태. 자, 유형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명사 앞에서 수식할 때 ed, ing 보기가 나와 있으면 자, 이때는 어떻게 푸느냐. 이 문제를 보통 학생들이 잘 못 푸는데 이유는 다른 헷갈리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자, 원래 우리가 ed꼴과 ing꼴 중에서 답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면 보통은 동사의 문제. 그래서 능동, 수동으로 문제를 풀게끔 되어 있는데 근데 얘는 잘 보면 동사가 아니란 말이죠. 얘를 동사, 얘를 목적어로 보고 능동, 수동으로 풀기 때문에 자꾸 틀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보기가 똑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혼동되는 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보통의 ed, ing 고르는 것은 동사 문제지만 여기는 잘 봐. 자리가 동사가 아니에요. 형용사. 그래서 동사가 아니니까 능수동으로 푸는 거 아니라던 데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럼 능수동이 아니면 어떻게 푸는지는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이거니까 능수동 푸는 거 아니다. 확실하게 넣으시고 그러면 쌤 형용사 대타로서 앞에서 뒤로 꾸미는 이 자리에는 어떻게 풉니까? 자, 동사가 원래 출신이란 게 있어요. 동사 출신이란 거는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동사로 이 ed, ing 분사를 만들었는지인데 동사 아시죠? 자동사, 타동사 이 형식으로 나눠지는데 원래 자동사 출신으로 분사꼴 형사를 만들 적에는 ing 모양만 쓰게끔 돼 있어. 1번 타동사 출신으로 형용사를 만들 적에는 ed 모양을 쓰게 돼 있고 이 형식 동사로 만들 적에는 ing 모양을 쓰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자, 예외적으로 감정 동사란 아이를 따로 생각해 줘야 되는데 감정 동사란 아이들은요. 사람의 감정 얘기하는 그 동사 막 신난다, 지겹다, 슬프다 이 동사들은 ed 꼴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사람 명사만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럼 감정 동사만 약간 다른 방법으로 푸시는 거고 감정 동사가 아니면 그냥 원래 동사가 뭐였는지에 따라서 능동수동 아닙니다. 모양이 결정 나 있는 거예요. 이미. 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자, 우리 문제를 만났어. 여기만 딱 보고 형용사군 A, B 탈락하고 C, D 중에 고를 때 establish는 일단 감정이 아니었잖아요. 맞죠? 설립하다니까 감정이 아니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동사가 자타 이 형식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만 보면 되고 establish는 대표적인 타동사이기 때문에 모양은 ed 모양으로 가셔야지 돼요. 답은 그래서 D. 됐죠? 이게 문법적으로 푸는 방법. 그리고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서 established란 단어가 앞에 한번 나왔었어요. 이거 기반 좋은 튼튼한 이런 단어기 때문에 만약에 단어를 기반 좋은이란 동사, 형용사를 아시고 계신다면 그 문제 풀 때 조금 더 또 빠른 지름길이 되겠죠. 되셨죠? 자, 푸는 방법은 타동사인 아이들은 형용사를 고를 때 무슨 모양을 고른다? ed 모양 고른다. 그러면 나는 establish가 타동사임을 알고 답 D 고르셔야 돼요. 됐나요?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동사의 그래서 동사의 출신을 여러분들 암기하시고 계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 자, 6번은 이때까지 풀던 문제랑 조금 다른 유형. 자, 뭐라고 돼 있냐면 타이틀이 꾸미는 문장 관계사절이라고 돼 있어요. 보기 한번 보실게요. 보기는 딱 봐도 대명사 혼합보기가 나와 있어. 대명사 혼합보기는 일단 내 밑줄 또 똑같아요. 구조가 중요하니까 전체 문장 구조 분석을 할 건데 자, 다큐멘터리가 주어고 얼른 동사를 찾는데 동사 사실은 was 그러면 나의 주어와 나의 동사 사이에 이렇게 지금 쓸데없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건 당연히
앞에 있는 주어를 꾸미는 말이죠. 그래서 꾸미는 문장이라고 부르는데 내 문장 가운데 끼어 있는 꾸미는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괄호 치실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형태가 되냐면 파란 색깔이 원래 주절, 얘가 말하고 싶은 원래 문장이고 가운데 노란 색깔이 꾸미는 문장. 그럼 타이틀 기억하시죠? 꾸미는 문장은 관계사절이다. 그럼 나는 보기 4개 중에 어딘가에 관계사를 집어넣어서 꾸미는 문장을 관계사절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A, B, C, D 중에 여기 보시면 what과 지금 보기 없지만 ever로 끝나는 아이들은 관계사가 아니에요. 그럼 관계사가 아닌 what을 제일 먼저 탈락. 1번.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개는 관계사들의 성질인데 여기 보시면 관계사들은 완전, 불완전, 완전 뒤에 오는 문장의 성질이 달라요. 그러면 괄호 안 밑줄 뒤에 문장을 볼게요. HC가 주어, recommend는 동사. 근데 recommend는 대표적인 타동사. 그럼 괄호 안에 밑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지금 불완전한 문장이야. 근데 whose 같은 경우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쓰다고 돼 있고 that, whom은 불완전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 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whose는 또 탈락. 되셨나요? 그럼 that과 whom 남은 2개를 또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whom 같은 경우는 선행사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일 때만 쓸 수 있는 관계사이고 that 같은 경우는 사람일 때도 사물일 때도 쓸 수 있는데 다큐멘터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D는 탈락, 답은 B가 남겠죠. 자, 답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소거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보기 한 번만 더 볼게요. what은 관계사가 아니어서 탈락. whose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지금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탈락. 그리고 that, whom 중에서는 whom 앞에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탈락.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남는 것은 관계 대명사의 사물 선행사의 목적격 역할을 하는 대시입니다. 자, 유사한 문제 한 개 더 풀어볼게요. 자, 보기 보시고 문장의 분석 먼저 하셔야 돼요. 일단 1번은 주어를 찾으시고 됐죠? 주어 찾고 동사를 찾는데 동사가 여기서는 will이야, will. 자, 주어 있고 동사 있고 가운데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는 앞에 있는 주어 꾸미는 부분이군. 이렇게. 그럼 정확하게 꾸미는 부분 가로 치시고 그럼 구조가 이렇게 분리돼서 보이셔야 돼요. 파란 색깔이 주절, 가운데 노란 색깔은 끼어서 꾸미는 문장. 그러니까 관계사가 필요하겠네, 이순이. 그 다음 관계사가 아닌 A번의 대여를 제일 먼저 탈락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관계사는 관계사의 성질로 푸는 건데 자, 지금 괄호 안 문장 조금 볼게요. 자, qualifications가 주어에 동사는 seem to be까지 나왔어. 비동사는 이형식 동사니까 보어가 필요한데 beneficial이 있어요. 전치사부터 명사까지는 괄호. 그럼 나는 괄호 안이 이번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버렸어요. 완전한 문장이니까 자, whose는 아까 완전 됐죠? whom that은 아까 불완전. 그래서 지금 우리 완전 문장에서는 whom that이 안 될 테니까 답은 B. 자, 유사한 문제 2개였는데 관계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관계사 보기 나오면 문장 분석 먼저 하시고 오답 소거 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요거 정리 확실하게 하세요. 자, 이제 8번 문제 넘어가 볼 텐데 8번은 또 다른 유형. 자, 8번은 A, B, C, D가 관계사는 아니에요. 이번에는 자, 연결어. 연결어는 왜 접속사, 전치사, 접속부사 등등등이 섞여 나오는 복인데 지금 우리 문장 구조를 보면요. 자, 앞에도 문장이 하나 있고 뒤에도 문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가운데 밑줄에 접속사나 접속부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혹시 보기에 접속사나 접속부사가 아닌 보기가 있다면 먼저 탈락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좀 안타깝게 냈다 접속사 접속부사가 나왔어요. 한 번 더 구조적으로 접속사 접속부사가 필요한데 지금 접속사와 접속부사가 나와 있는 상황. 그럼 어떻게 한다? 해석. 근데 쌤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 너무 길잖아요. 자, 이때 팁이 있는데 접속사 중에서 whether
자, whether 같은 경우는 접속사긴 한데, 자, 한 가지 더 성질이 있는데요. 뒤에 or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밑줄에 whether를 넣으려면 여기 뒤에 어딘가에 or이 있어야 돼. 얼른 확인하시고 or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whether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 알겠죠? 먼저 버리세요. 접속사 whether은 뒤에 꼭 or이 따라 나온다더라. 1번. 그럼 이제 남은 보기가 3개니까 이제 3개 중에 해석인가요? 맞아. 해석인데 여기서 또 하나 팁은 자, can이란 단어에 지금 색칠이 돼 있는데 can은 잘 봐요. 뜻이 할 수 있다. 근데 뒤에 있는 so that이 뜻이 할 수 있게. 이 두 개는 어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뒷문장에 can이 만약에 보이면 다시 뒷문장에 can이 보이면 보기에 so that이 있으면 답될 확률이 99.99%. so that이 없으면 다른 문제겠죠. 무슨 해석하는 문제겠지. 근데 있으면 답. 그래서 여기선 두 가지 팁이 적용이 됐는데 사실은 절절 사이에 문법적으로 냈다 다 되는 아이들이 나온 것 같아서 해석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자신 있게 whether 버리시고 뒷문장에 can 찾아서 아, 쌤이 so that can이라고 했는데 하고 D 찍고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 자, 여기서 나는 목표가 800 정도만 나오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so that can 공식이니까 찍고 나오시면 되고 완전 고득점이 가야 되는 분들은 사실은 해석을 안 해봤을 때는 확인이 불가한 거니까 자, 빠르게 해석하시면서 뭔데요? 말 되는지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조금 더 좋긴 해요. 자, so that can이 답될 확률은 99.99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서 고득점 가실 분들은 해석으로 확인, 그거 아닐 때는 공식 보고 답 고르시고 나오시면 돼요. 오케이, 따라가셨나요? 요거는 자, 연결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9번 문제도 연결어 문제인데 자, 9번 문제는 자, 타이틀이 연결어 관용 표현이라고 돼 있어요. 자, 뭐냐면 as라는 연결어는 아시죠? 원래 전치사도 하고 접속사도 해버려, 얘가. 그래서 문제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내 as가 전치사이면 뒤에가 명사가 나올 거고 됐죠? 내 as가 접속사이면 뒤에는 절이 나와야 돼요. 절.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근데 이 절은 ed 모양이나 ing 모양으로 축약이 가능하죠. 줄여 쓰는 거. 그럼 as가 뭔지에 따라서 이 밑줄에는 명사도 가능하고 pp꼴, 축약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as 문제는 항상 이거 묻는 거야. 뒤에 명사일까 pp일까? 보기 볼게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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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묻고 싶은 건 그건 거야. 그러면 그때 또 쌤, 그럼 가능성이 다 열리니까 난 해석으로 풀까요? 맞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은 자, 관용 표현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메모하시고요. as pp란 표현이 있어. 이때는 뜻이 뭐뭐 된 대로, 계획된 대로, 예정된 대로, 언급된 대로 할 적에 쓰는 말이고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봐봐. as 뒤에 밑줄인데 여기 밑줄이면 내가 많이 쓰는 표현인 pp가 답일 확률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쌤 같으면 다 해석 안 하고 pp 넣겠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as pp라던데 하고 pp 바로 찍으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p가 답이 다가 아니라 pp가 답될 확률이 제일 높다니까 확인은 해석으로. 한 번만 해볼게요. 뉴스레터는 소식지. 지난번 소식지 안에 언급된 대로 뭐뭐 된 대로 언급된 대로 사람이요. MC란 사람이 B사에 입사했다던데 어떤 직책으로 끝. 해석으로 말 되는지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 암기하실 거 as pp. 한 번 더. as는 전치사 접속사 다 하지만 as pp 관용구가 문제 많이 나온다더라. 끝. 됐죠? 확인하세요. 됐나요? 그 다음 마지막 10번 문제인데 10번 문제는 어휘. 자, 보통의 학생들은 나는 어휘는 잘 못해요 라고 말하거든요. 어려우니까. 그리고 어휘는 전부 다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 어휘 중에 제일 어려운 어휘가 또 부사어휘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어휘는 세트 단어가 많아서 오늘 우리 이 짧은 강의도 세트 단어가 계속 많이 나왔거든요. 세트 단어가 많기 때문에 딱히 전 문장까지 해석이 필요 없고 근처의 힌트를 보고 바로 답을 찾게끔 만드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특히 요새는 세븐이 길어졌기 때문에 파트 5는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트를 많이 알고 있으면 유리하다는 거.
그럼 해볼게요. 봐. 도착이라든지 배달, 시작. 그러니까 단어가 영어로는 여러 가지겠지만 한국말로 정리했을 때 도착한다 류의 단어, 배달, 보낸다 라는 류의 단어, 시작의 단어는 원래 전부 다 뭔지 알겠죠? 시간을 지켜야 되잖아. 시간 지켜서 도착하세요. 시간 지켜서 배달해 주세요. 시간 지켜서 시작해 주세요. 딜레이 하면 안 됩니다. 이거니까 시간이랑 관련된 부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수업이야. 수업이 시작해. 근데 예정된 시간에라고 돼 있어. A, B, C, D 볼게요. 자, punctual이란 단어가 원래 시간을 엄수하면서기 때문에 시작한다, 배달한다, 뭐 도착한다라는 동사랑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내공이 있으면, 그러니까 세트 단어가 암기가 많이 돼 있으면 수업 시작해. 근데 시간 지켜서가 말 되잖아. 알겠죠? 처음부터 바로 A 찍으셔야 돼요. 됐어요? 전 문장 볼게요. 모든 사람들, 수업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좀 이득, 이롭게 하기 위해서 수업은 예정된 시간에 딜레이 없이 바로 시작할 겁니다. 끝. 되셨나요? punctually는 답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암기하세요. punctually 시간 엄수하면서 뒤에 어울리는 단어들 아까 적어드린 거 정리 확실하게 하시고 B, C, D는 오답 단어고 어휘 암기하세요. 다 빈출 단어. 자, 여기까지가 파트 5 10문제였는데 자, 지금 계속 쌤이 오늘 가지고 온 문제들은 사실은 문법으로 접근해서 해석으로 확인하고 문법으로 접근해서 해석으로 확인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대신 접근할 때 그 사용됐던 공식들만 조금 더 암기하시면은 여러분들 내일 모레 시험 치러 가셨을 적에 똑같은 힌트가 보이실 거예요. 비록 문장이 바뀌어도.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10문제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파트 6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들 파트 6는 시험장 가면 이렇게 큰 박스를 4개를 총 만나세요. 4개인데 4개 한 박스 안에 문제가 4개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 16문제. 그러면 처음에는 멀리서 한번 보면서 어떤 글인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설명서군 1번. 그리고 문제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뭘 확인하시냐면 지금 이 12번을 한번 볼게요. 12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단답형 보기가 아니라 문장형 보기예요. 이게 문장 삽입 문제라고 하는데 문장 삽입 문제는 12번 밑줄이 있는 저 포지션은 전체 내용의 절반밖에 안 나온 상황이에요. 저기서 풀면 단서가 덜 나왔을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자 12번을 건너뛸 겁니다. 우리는 건너뛰고 전체 내용, 그러니까 이 끝까지 다 본 이후에 12번으로 거슬러 가서 내 답을 찾는 거야. 전체 내용에 근거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글 종류 확인하시고 문장 보기 어디 있지 동그라미 쳐놓고 건너뛰어야지 표시해놓고 가시면 돼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지문의 첫 부분이에요. 회사 이름 R 자동차 수리점이네요. 자동차 수리점이 문을 여는데 월금은 이때 열고 토는 이때 엽니다. 시간은 해석 다 하는 거 아니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아, 시간 알려주고 있군. 그 다음 가능하다면 당신이 can leave 뭔지 알죠? 두고 갈 수 있대. 근데 당신의 차를 우리에게 끊고 outside 체크할게요. outside 같은 경우는 보통 건물 밖, 맞죠? 바깥쪽을 생각하는데 시간 외에 또 써요. 시간 외일 때도 저 단어 써요. 문제 나오니까 체크하시고 그 무슨 말이냐면 시간 이외에도 차를 두고 갈 수 있습니다. 수리점이니까. 알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다. 주차장. 자, 첫 번째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 파악하실게요. 앞에 뒤에는 파킹랏 명사. 그럼 가운데는 형용사 자리야. 이해하셨나요? 자, 이 보기 빈출이라고 확실하게 메모해 놓으시고 자, 쌤 쉬운 문제 같은데요. 쉬운데 형용사 자리인데 A, B, C, D에 사실은 단어가 약하면 형용사를 학생들이 D를 찍는단 말이에요. 아니고 자, 팁 하나 드릴게요. LY가 붙어있는 모든 단어는 부사인데 이 부사는 형용사에 LY 붙어서 만드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C는 무조건 부사인데 C에서 ly가 되면 무조건 형용사가 남게 돼 있어. 그럼 형용사는 A인 거지. 자, 여기서 학생들이 쌤 CQR 동사 아닙니까? 맞아요. 동사인데 형용사도 하기 때문에 문제 출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빈출. 아셨나요? 그러면 자, 나는 지금 형용사 자리니까 답은 A 넣고 파5 같으면 지금 넘어가도 상관없겠지만 파트 6 아직 밑에 문제가 많이 남았어요. 넣고 해석하셔야 돼요. 다시 갈게요. 우리는 자, 주차장이 있어. 근데 자, 체크할게요. adjacent to 하면은 인접한, 옆에. 우리의 샵 옆에 주차장이 있어. 근데 where 아까 꾸미는 문장. 기억나시죠? where부터 끝까지는 꾸미는 문장. 당신이 can drop off, 두고 갈 수 있는데 차를 out of hours,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영업시간 외면 이런 말 해줄 이유가 없잖아. 갖다 주면 되니까. 근데 업무시간 이외에 차를 두고 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우리는. 근데 안전한, 믿을만한 주차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가게에서. 됐죠? 더 가볼게요. access, 접근 to the parking lot, 주차장 접근은 via, 통해서. 다 정리할게요. via, 통해서. 안전하고 personalized, 개별 맞춤. 더 볼게요. 개별 맞춤 핀 번호 뭔지 알죠? 비밀번호 입장 시스템.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차를 두고 가야 되는데 불안하지 않대. 안전하대, 보안이 된대. 그래서 개별 맞춤 비번을 주는군. 머릿속에 내용 넣으세요. 더 갈게요. Please contact, 연락 줘라. representative, 직원입니다. 우리 직원 중에 한 명한테 연락을 줘라. 근데 UR 핀 신청하려면 그러니까 한 명 비번을 따로 줄 거니까 아까 개별 맞춤 비번이니까 자, 당신의 핀 번호 신청은 우리 직원한테 연락 주면 됩니다. 까지. 자, 독해하시고 계시죠? 그 다음. 자, 그러면 비밀번호 신청해라 뒤에 아까 기억나시죠? 12번은 안 풀기로 했었어. 일단 건너뛰세요. 뭔지 모르는 상태로 넘어갈 건데 우리가 그리고 나면 당신한테 연락을 줄 거래요. 한 번 더 가게에서 당신한테 연락을 줄 거다. To let you know, 알려주기 위해서. 잘 봐요. outcome, 단어 확인하세요. 결과. 근데 assessment는 뜻이 뭐냐면 평가, 감정이거든. 그럼 갑자기 뭔지 모르겠는데 평가, 감정.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평가, 감정을 해서 그것의 결과를 너한테 알려줄 거다. 평가, 감정 얘기가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차를 두고 가라. 비밀번호 신청해라. 그러면 우리가 평가, 감정한 이후에 결과를 알려줄게. 더 가볼까요? You are, 당신은 under, no니까 없다로 해석하셔야 돼요. 없대. 근데 have, 시키다요. 근데 work, 작업을 수행시킬 밑줄은 없대. 우리에게. until, 당신이 알려라. 직원한테 진행하세요. 이렇게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직원한테 진행하세요라고 알릴 때까지는 그 작업을 꼭 수행시켜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책임은 없습니다. 뭐 의무는 없습니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차를 두고 갔는데 무조건 검사했다고 수리해야 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 말하고 싶은 거야. 답은 D요. obligation 뜻이 뭐다? 책임, 임무. 한 번 더. 두고 갔다고 꼭 우리한테 수리를 맡겨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은 없어요. 의무는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 다음. 더 할게요. For further, 추가적인 디테일즈가 혹시 필요해서 원한다면 자, 근데 terms and conditions는 빈출 단어 암기하시고 조건, 조항. 이건 쉬운 게 자, 지금 이때까지 무슨 얘기였냐면 가게에서 어떤 특정, 불특정 손님한테 자, 우리한테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니까 당연히 우리 쪽의 조건, 조항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면 홈페이지 오세요.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A, B, C, D가 인칭 대명사 문제긴 한데 인칭 대명사가 격 맞추기 문제는 자리. 무슨 격이지? 근데 지금 4개 다 소유격이기 때문에 격이 통일되어서 나오면 그때는 해석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건, 조항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우리의 홈페이지로 오세요 해야 되니까 답은 C. 그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문제를 3개를 풀었는데 밑줄이 아까 우리가 건너뛰었던 밑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것만 처리할게요.
자, 문장 삽입은 보통 학생들이 뭔가 자꾸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약간 부담감이 있어. 근데 전체 내용을 다 읽었으니까 내용에 맞지 않는 오답을 소거하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낯선 단어 여기 지문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오답 만들기 위해서 끼워 놓은 오답이니까 낯선 단어 있으면 소거하시고 아시겠죠? 아니면 틀린 내용을 찾아가지고 버리시는 건데 자 A번 보시면 Your car을 will be towed away가 견인인데 지금 이 상황이 수리할까 말까 수리가 필요한가 점검, 어세스먼트 받으려고 맡긴 상황인데 견인되면 안 돼. 그래서 A는 탈락. 됐어? B 가볼게요. B. Once we open in the morning. 자, 아침에 문 열고 나면 지금 상황 이해하셨죠? 영업시간 이후에 차를 주차장에 두고 간 상황이야. 그럼 직원이 아직 안 왔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직원이 와서 문을 열면 우리 테크니션, 기술자 중에 한 명이 테이크 루켓 체크하시고 테이크 루켓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아까 지문에 있던 어세스랑 동의어. 볼게. 알겠죠? 차를. 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직원이 보고 그리고 나면 그 본 어세스먼트의 결과를 너한테 알려줄게. 근데 결과가 나왔다고 수리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답은 B. 시험장이었으면 여기서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B가 맞으니까. 근데 쌤은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CD도 한 번만 볼게요. C는 자, 당신은 지불해야 된다. 이 전체 내용 생각하세요. 나 지금 수리받은 상황이에요. 아니, 안내만 받고 있는 건데 벌써 지불해야 된다 나오면 안 되니까 탈락. 됐죠? 그 다음 마지막 D. Some mechanics는 아까 테크니션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기술자. 기술자들이 당신의 차를 take apart는요. 여러분 분해예요. 분해. 지금 엔진 수리하기 위해서 엔진 고장난지도 모르는데 엔진 수리하기 위해서 분해한다. 말 안 되는 거 맞죠? 전체 내용에 안 맞는 거 소거하시면 돼요. 그래서 A, C, D가 어느 부분이 안 맞는지도 확인하시고 B가 왜 이 밑줄에 어울리는지도 확인하시고 전체 내용 보시고 넘어가실게요. 자, 자주 나온 내용이니까 여기 안에 있는 어휘들도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파 7을 할 건데 파 7 같은 경우는 다중 지문도 있고 단일 지문도 있어요. 쌤이 오늘 가지고 온 건 단일 지문 중에서 또 문장 삽입 문제를 알려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 파트 7을 볼 때는 전체에서 글 종류 먼저 확인하세요. 광고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광고지의 힌트는 제목으로 주니까 제목을 먼저 보세요. 아, 피트니스 센터군. 그러면 아, 헬스장이야. 그 헬스장 광고야.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지문이 아니라 문제로 바로 가세요. 문제. 첫 번째 문제는 What is indicated about 하면 맞는 말이 맞는 말. 우리 센터에 대해서 맞는 말. 이때 팁. A, B, C, D의 대명사 it은 전부 다 센터로 해석하셔야 돼요. 지문에서 찾는 거 아니고 센터 대입해서 문제 풀기. 센터에 대해서 맞는 말이니까. 1번. 2번이 문장 삽입인데 자, 봐. 지문 안에 보면요. 1, 2, 3, 4가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문장을 계속 집어넣으면 맥락이 탁탁 끊겨요. 그럼 안 되니까 일단은 이에는 없다 치세요. 쌤 푸는 거 잘 따라오세요. 이 문장은 없다고 치고 15번, 17번 푼 이후에 마지막에 문장 볼 겁니다. 그러면 지문에 나오는 1, 2, 3, 4도 완전 무시하기. 오케이, 따라가셨어요? 푸는 법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17번 문제는 자, 광고에 누군가가 정보를 얻는 방법을 찾아야 돼, 우리가. 근데 그냥 정보가 아니고 fee에 관련된, fee, 요금에 관련된 정보는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 확인하시고 파악하셨으면 자, 지문. 지문은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간다. 자, V센터가 오픈드 문 열었어요. 지난달 열었어요. 인제 열었으니까 광고 하나 봐요. 이렇게. 됐어? 그 다음 하나의 팁인데 문장이 끝나고 ing가 나오면 얘는 해석이 하면서 하면 돼요. 그럼 지난달에 문 열었다. 근데 bring 가져오면서 됐죠? spectacular 멋진 새로운 운동시설을 to 어디로 그러면 벨먼트 카운티가 뭔가 동네 이름인 것 같은데 그러면 동네 이름은 기억 못해요. 네모. 사람 이름 동네 이름 기억 못해요. 항상 네모 쳐놓고 아 센터 B동네에 생겼군.
더 할게요. located on the top of the hill이래. 그러면 어떤 언덕의 꼭대기에 있으면서 콤마. 자, 절대 가격, 면적 해석하는 거 아니고 그냥 넘어가. 그냥 이 정도 면적 되는 피트니스 센터가 offers 제공합니다. 단어 체크할게요. multitude of 하면 multi 아까 multiple 나왔었잖아요. 다양한 운동 옵션들을 everyone을 위한 운동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끝. 그리고 1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냥 건너뛰세요. 못 본 거. 그 다음 from A to B 올림픽 사이즈의 레인이 10개나 있는 실내 수영장도 있고 to B 4개나 되는 실내 농구장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 이 플레이스는 has it all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까지 우리 헬스장에 시설이 이렇게 좋습니다.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도 무시. 보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은 so가 나왔어. so는 그래서니까 이번 문장에 뭔가 나왔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부모님들 자, 꾸미는 문장 관계에서 확인할게요. 후부터 여기까지 월컷 알죠? 운동을 위해서 방문하는 부모님들이 자, 뭐라냐면 can leave 두고 가래 또. 근데 이번에는 아이들을 두고 가래요. 근데 우리의 skillful은 문제 많이 나온 단어예요. 스킬 좋은. 알겠죠? 기술 좋은. and caring, care 해주는, 돌봄 잘하는 직원들한테 아기들을 두고 가래요. 더 할까요? and 아기들은 충분한 운동을 또 할 수 있어. 3번 무시 또 넘어갈게요. 플레이 센터가 여긴가 봐요. 플레이 센터는 has 볼풀 뭔지 알죠? 도 있고 또 it also has 정글 짐도 있고 또 클라이밍 월도 있고 and obstacle은 따로 단어 외우세요. 장애물 코스도 있어. 여기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기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이렇게 많군. 그러면 돌봐주는 직원도 있고 시설도 있다. 또 자랑 광고니까. 그 다음 자, 뭐라고 하냐면 for general information 이때 딱 집중해야 돼요. 지금 문제에 언급됐었던 특정 단어가 나온 거예요. information. 그러면 우리 센터에 관해서 정보가 필요하다면 웹사이트로 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웹사이트 딱 체크해야 돼. 근데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만 읽으면 안 돼요. 끝까지 무조건 끝까지.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문장 뭐냐면 for information about pricing에 별 치시고 그잖아. 나눠져 있네. 일반 정보는 웹사이트로 가지만 fee 알죠? 아까 fee 요금 pricing이나 아니면 get directions 이거 방향 안내거든요. 방향 안내를 받고 싶은 사람은 홈페이지 가는 거 아니야. 어디로? 프론트 데스크로 연락 주세요. 그것도 전화로 끝. 그럼 방법이 두 개니까 봐요. 여기서 지문이 끝났는데 나 같으면 맞아 문제 먼저 풀어요. 순서대로 풀 이유가 없어요. 지금 답을 알잖아. fee에 관련된 정보는 어디로 간다? 프론트로. 그것도 뭐 한다? 전화. 답은 C. 여기서 함정은 웹페이지겠지. 됐죠? 집중해서 끝까지. A 조심하시고 답은 C. 되셨나요? 그러면 나는 17번 풀었어.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15번. 15번은 센터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A, B, C, D는 다 센터예요. 센터. 그러면 보기 A 곧 문 연다 아니고 열었어. 지난달에. A 탈락. B 봐봐요. 수영 얘기 나왔어. 근데 수영 수업이 아니야. 이게 절대 아닌 단어에 X 치고 저 보기는 보지도 마요. 절대 아니니까. 그 다음 C 올림픽이 아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보기 C는 올림픽 주최한다거든 아니고 올림픽 사이즈의 수영장이 있다고 했지. 답은 T. 우리 아까 봤던 거 기억나요? 벨먼트 카운트 동네로 엄청 좋은 헬스 시설을 가지고 온 헬스장이라고 했잖아. 아까 거기 체크돼 있었으니까 자 확인하시고 답 T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두 문제를 풀었어. 그러면 이제 아까 넘겨뒀던 그 마지막 문제를 처치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이 문장을 읽을 거예요. 자 문장 딱 집중해서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자 게다가라고 했어요. 얘가 게다가 우리 센터는 하우스 동사인 하우스는 갖추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갖추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봐봐. 데이케어 센터, 돌봄 센터 아까 분명히 나왔던 것 같아요. 돌봄 센터와 플레이 센터가 있어. 이거 아까 아이들 얘기할 때 나왔던 얘기잖아. 그럼 얼른 찾아가서 자 우리 윗단락은 헬스장이 가지고 있는 시설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버리고 여기서
이 뒤로, 그래서 이 뒤로 돌봐주는 직원이 있니, 플레이 센터가 있니, 이런 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번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2번 자리에 이런 시설 말고 게다가 우리는 돌봄 센터, 플레이 센터가 있어. 그리고 이제 돌봄 센터, 플레이 센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어디겠다? 2번.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는 뭐냐면 문장 삽입 문제가 원래 할만한데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자, 푸는 순서만 잘 정하셔도 알겠죠? 푸는 순서만 잘 정하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자, 1, 2, 3, 4 나왔을 적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쌤이 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한 마지막에 푸시는 게 제일 유리하다는 거. 파트 6 문장 삽입, 파트 7 문장 삽입은 항상 마지막에 푼다. 끝.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자,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들었다라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서 물론 시험 치러 갔는데 기억이 나면 좋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가셔야 되니까 자, 아까 메모하세요, 암기하세요 했던 포인트들 정확하게 정리 지금 바로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시험장 가시면 자, 집중력 조금만 발휘하시면 힌트들이 보일 거거든요. 힌트 보고 답 찾으시고 RC 이번에 정확하게 잘 푸셔서 고득점 꼭 내시고 오시길 바랄게요. 10월 24일 시험 다들 대박 내시길 바랄게요.